복된 소식 아름다운 소리 AM 1590kHz 시카고 기독교 방송입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 해설. 세상을 넓게 봅니다. 삶의 지평이 넓어집니다. 시사 해설입니다. 배우 스몰렛에 대한 쿡카운티 검찰의 기소 중지 조치 논란, 이것이 점점 더 크게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시카고시가 어제 그의 허위 진술로 인한 경찰 수사비 13만 달러를 변상하라는 제소를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한 가지, 약 30여 명의 서버번 경찰국장들이 시카고 경찰 동의회와 보조를 맞춰서 쿡카운티 검사장 킴 팍스의 사임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들이 사임 요구에 추가해서 쿡카운티 검찰의 형사법 피의자 처리에 불만을 표시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진보 보수계가 추진하고 있는 형사법 개혁, 여기에 대해서 반기를 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원래 이 사건은 인기 배우에 대한 혐오 범죄로 시작을 해서 이 배우의 허위 진술, 쿡카운티 검찰의 불분명한 기소 중지 조치, 또 유명 인사, 재력과 권력이 배후에 있는가 하는 의심, 즉 쿡카운티의 법이 유전무죄로 진행되는가 하는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사건이 형사법 개혁, 여기에 대한 찬반 논란으로까지 확대가 되고 있는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바로 쿡카운티의 법 아래에 있습니다. 고로 이 법 집행과 해석과 정책에 대한 논란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가, 이것을 아는 것은 필수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스몰렛 사건, 그 논란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시카고시의 법무관실은 어제 스테이트먼트를 통해서 스몰렛을 고소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의 허위 진술로 인한 시카고 경찰의 수사비가 13만 달러에 달했는데 그의 거짓말로 인한 부당한 세금 지출이기 때문에 이것을 4월 4일 어제까지 배상하라고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 요구가 무시되니까 이것을 법원에 제소하겠다, 그런 발표입니다. 그리고 또 이 사건 자체가 이제 기이한 사건입니다. 인기 배우가 폭행을 당했는데 이것이 인정적인 혐오 범죄였다. 그런데 경찰이 조사를 해보니까 피해자가 바로 용의자더라. 그가 인기 유지를 위해서 거짓말한 조작 사건이었다. 그런데 또 한 고비를 넘어보니까 쿡카운티 검찰이 모호한 이유를 들면서 16개나 되는 죄목을 모두 드랍하고 기소 중지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때 그 배후에 정치적인 세력, politically connected group이 있었느냐, 또는 킴 팍스 검사장의 단독 결정이냐 하는 의문이 제기가 됐고, 이 정치 배후 세력으로 잠시 전 대통령 측, 또 흑인 민권 운동가의 이름이 거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건이 유전무죄 사건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크게 등장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스몰렛 측은 범죄 자체를 부인해 왔습니다. 경찰이 오히려 사과를 해라 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이 범죄가 누가 저지른 것인지 그 자체가 아리송한 사건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이때 스몰렛은 가해자가 자신을 폭행할 당시에 MAGA를 외쳤다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이 사건은 로컬 사건이지만은 FBI를 동원해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발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얽히고 설킨 사건인데 이것이 이제 바로 남의 일이 아니라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커뮤니티 구성원들의 많은 부분이 바로 쿡카운티 주민입니다. 우리가 쿡카운티의 법 아래에 있는데 만일 유전무죄가 쿡카운티의 법이라면 우리 자신이 매우 위험한 법률 시스템 아래 살고 있다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어제 일어난 또 하나의 중요한 사건은 서버번 경찰국장 30여 명이 집단으로 등장을 해서 킴 팍스 쿡카운티 검사장의 사임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들은 쿡카운티 검사장의 형사범 처리 문제에 불만을 표시하고 그녀에 대한 신뢰의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이들은
킴 팍스 검찰권이 경찰에게 수많은 어려움을 주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즉 검찰과 경찰의 분쟁으로까지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킴 팍스는 반론을 제기하면서 나는 커뮤니티를 안전하게 하고 공정하고 동등한 정의의 가치를 옹호하기 위해서 노력했으며 사임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반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검찰과 경찰의 반목의 배경에는 형사법 개혁이라는 이슈가 놓여 있습니다. 이 형사법 개혁이라는 이슈는 진보 보수계의 이슈입니다.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면은 미국의 감옥소의 인구가 전 세계에서 최고로 많습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비폭력 범죄로 인한 위법자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돈이 없어서 감옥에 온 사람이 많다. 예를 들면은 자녀 양육비의 미지불이라든가 파킹 티켓이라든가 마리화나 소량 소지라든가 운전면허법 위반이라든가 이런 사소한 비폭력적 사범이 많이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대부분은 흑인이고 소수계입니다. 또 한 가지 이들을 감옥에 넣으면은 1년에 한 4, 5만 달러의 경비를 세금으로 지출을 해야 됩니다. 또 한 가지 흑인에 대한 형량이 보통 백인에 대한 형량보다 높은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소액 경제사범이라든가 소량의 마약사범, 즉 비폭력적인 범죄자는 감옥에 넣지 말고 반드라든가 벌금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처리하자. 이것이 바로 형사개혁안의 골자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한 반론이 만만치 않습니다. 무전무죄가 돼서는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무전유죄도 안 되지만은 무전무죄도 안 된다. 이 사회에 잡범이 들끓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우려입니다. 이 실제로 샵리프팅 같은 범죄, 소액의 상품을 훔칠 경우에는 쿡카운티 검찰이 아예 기소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수 측에서는 그렇게 하니까 시카고 다운타운의 떼거리 절도범들이 가게를 털고 사회 불안이 야기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불만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이 서버번 경찰국장들의 대부분이 이 무전무죄 정책을 반대하고 있고 시카고 경찰 동호회도 여기에 적극적인 반대를 표시해 왔습니다. 그러나 쿡카운티 킴 팍스 검사장은 사법제도 개혁을 강하게 지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흑인 소수계 커뮤니티의 지지로 검사장에 당선이 된 인물입니다. 한편 어제 한 변호사가 스몰렛 사건의 독립적인 수사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는 독립검사 지명을 요구하면서 이 사회에 별개의 계층에 따른 별개의 형법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주장을 폈습니다. 이 한인사회 대부분이 지금 서버브에 위치하고 있습니다마는 한인들에 대한 민형사 사건도 상당수 있습니다. 우리가 바로 시카고의 법 아래에 놓여 있으니까 이 법의 해석이라든가 시행이라든가 변화라든가 이것을 잘 숙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시사해설 김정일입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미디어를 통한 세계 선교를 꿈꾸는 KCBS. 이제는 라디오가 없어도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을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KCBS 시카고 기독교 방송에서는 쉽고 간편한 라디오 청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서비스 안내 앱스토어에서 KCBS를 검색해 시카고 다운타운 그림의 KCBS 아이콘을 무료로 다운받아 설치하시면 스마트폰으로 실시간 KCBS 생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정규 방송 시간 후에는 CBS 기독교 방송이 실시간 방송됩니다. 또한 시카고 기독교 방송 웹사이트 kcbs1590.org에서 생방송 듣기 메뉴를 통해 KCBS 라디오를 실시간으로 청취할 수 있습니다.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방송도 스마트폰 KCBS 앱을 통해 매일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앱의 왼쪽 상단에 위치한 메뉴에서 J킴 뉴스를 클릭하시면 다시 듣기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또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에서도 김정일 해설위원의 시사해설 진행 방송 청취가 가능합니다. KCBS 실시간 청취 서비스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카고 기독교 방송 전화 847-583-영원구원 583-영원구원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4월 5일 금요일 KCBS 헤드라인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멕시코를 향해 남부 국경지대에서 발생하는 불법 이민과 마약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멕시코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멕시코는 즉각 반발했습니다. 마르케스 콜린 멕시코 경제장관은 어제 취재진과 만나 멕시코 정부로서는 이민 문제와 무역 문제를 분리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두 문제를 서로 연관짓지 말라고 꼬집었습니다. 마르케스 장관은 가끔 미국은 두 문제를 결부해서 이야기하는데 우리에겐 무역협정 비중과 이민 관련 이슈는 서로 별개의 사안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남부 국경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마약 거래를 멕시코가 1년 안에 저지하지 않으면 멕시코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시간표까지 설정했습니다. 러시아 스캔들을 수사했던 로버트 뮬러 특검팀의 보고서를 윌리엄 발 법무장관이 축소 발표했다는 논란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어제 캐리 쿠펙 대변인 명의로 성명을 내고 발 장관은 사안의 특수한 화제성을 감안해 수사 보고서의 핵심 내용과 결론만을 즉시 공개한 것이라며 보고서 자체는 수정 작업 이후 공개될 예정이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기에 발 장관에게 이를 요약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관계자와 사안에 정통한 익명의 소식통은 뮬러 특검의 일부 구성원들이 발 장관의 요약본에 트럼프 대통령에게 해가 될 만한 내용이 빠져 있었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군사비 지출과 무기 생산 문제를 다루는 제2국면 협상에서 중국과의 잠재적 무역 거래를 모색하겠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에서 무역 회담을 위해 워싱턴을 방문 중인 류허 중국 국무원 부총리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류 부총리에게 미국, 중국, 러시아가 핵무기를 포함한 무기 생산에 지출하는 자금이 지나치게 많다며 이 자금을 다른 곳에서 더 잘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제안을 고려해보라는 요청에 류 부총리는 좋은 생각으로 생각한다고 화답했습니다.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이 중국을 향해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의 T2섬에 접근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만약 중국군이 상륙한다면 필리핀군은 자살 공격으로 대응하겠다고까지 위협했습니다. 두테르테 대통령은 어제 한 연설에서 최근 T2섬 인근 해역에 중국 선박들의 출현이 급증한 데 대해 우려를 표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로릴라이프 시장 당선자는 어제 5명의 정부 인수팀을 임명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약 6주 동안 시카고 시정의 전반적인 사항을 람 매뉴얼 정부로부터 인수받게 됩니다. 현 재무국은 어제 이미 시장 당선자에게 시 예산 중요 사항을 브리핑했으며 현 시장은 이 인수인계 작업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카고시가 배우 스몰렛을 재수할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시 당국은 그의 거짓 진술로 인한 수사비 13만 달러를 배상할 것으로 요구했으나 마감일인 어제까지 이행되지 않았습니다. 한편 서버브 경찰국장 30명은 어제 쿡카운티 검사장 킴 박스의 사임을 요구했습니다. 8년 전에 실종된 오로라의 팀피젯 발견 소식은 허위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FBI는 어제 신시내티에서 팀이 발견됐다는 소식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고 이는 23살 전과자인 마이클 리니가 꾸며낸 허위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피제는 8년 전 8살 당시에 실종됐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은 오전에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겠고 오후 한때 맑은 지역이 있겠습니다. 낮 최고 58도, 밤 최저 42도. 내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낮 기온이 60도를 넘으면서 따뜻한 날씨 이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때 구름 많겠고 낮 최고 66도, 밤 최저 51도. 주일은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 밤한때 던더스톰이 예상됩니다. 낮 최고 67도, 밤 최저 53도. 다음 주 월요일은 오전에 흐리다 오후 들어 맑아지겠습니다. 낮 최고 68도, 밤 최저 49도입니다.